작년에 참 좋았는데. 보통 일반인들은 아파트를 살 때 바텀업 방식으로 투자를 합니다. 바텀업이라고 하면 내가 들어갈 아파트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죠. 나 저 아파트 몇 평형에 살고 싶어 가 있고, 그거를 그냥 내가 경제적인 어떤 여건이 되거나 환경이 조성이 되면 그리 이사를 가는 거예요.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죠. 근데 투자라면 이게 이제 반대로 탑다운 방식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게 바텀업과 탑다운의 방식이 가장 중요하게 차이점 나는 거는, 들어가서 살 집을 결정하고 그걸 알아보는 게 아니고 시장을 먼저 분석을 해서 내가 지금 사야 되겠구나 안 사야 되겠구나, 사면은 어디에 무엇을 사야 되겠구나를 하는 게 탑다운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 사이트 구조도 그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지역 분석, 아파트 분석, 빅데이터 지도, 지인 빅데이터, 요 순서대로 이렇게 쭉 돼 있는데, 왼쪽부터 보면 지역 분석이 내가 어디를 가야 되나를 먼저 찾아보는 거예요. 지금 용인을 가는 게 좋을까? 수원을 가는 게 좋을까? 양평을 가는 게 좋을까? 그러면은 그 지역들을 비교를 해봐야 되잖아요. 어디가 거래가 좋고 어디가 공급량이 적당하고 어디에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지역 분석에서 각각 놓고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비교를 해보고 그 다음에 지역이 선정이 되면 그 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찾아보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찾은 아파트를 지도에서 주변의 환경들을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순서가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됐죠. 그 다음에 지인 빅데이터가 요걸 조금 내가 상세하게 정리를 해보고 싶어 라고 하면, 여기에는 이제 차트 테이블 형태로 조금 더 상세한 정보들이 이렇게 쭉 들어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수요 공급은, 원래 수요 공급이 지인 빅데이터 안에 있었는데 저희 사이트에 오시는 분들이 수요 공급만 열심히 봐요. 보는 방법을 알고 보시는지 아주 궁금하지만 수요 공급만 열심히 봐요. 그래서 이걸 일부러 밖으로 빼놓은 겁니다. 기본 순서는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가시면 된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맨날 거래량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희 사이트 차트에 보시면 거래량이, 매매 거래량이 있고 임대 거래량이 있습니다. 만드는 방법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10년 평균 거래량이에요. 10년치 실거래 가격에서 그 지역에서 10년 동안 거래가 된 숫자들을 합계해 가지고 나누는 거죠. 그래서 1년치 거래량을 이제 평균치를 만들고 거기에 또 이제 월별로 이렇게 쪼개 놓은 겁니다. 그래서 밑에 면으로 처리가 된 부분이 평균 거래량이고요. 그 위에 선으로 표현이 된 거가 그 달에 실제 계약한 계약일 기준의 거래량입니다. 여러분들이 언론에서 지금 1월 달이죠. 1월 달이니까 12월 실거래가 뭐 늘었느니 줄었느니 뭐 이런 기사를 보셨을 거예요. 저희는 12월 달에 거래량을 내놓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언론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는 신고일 기준이에요. 신고일 기준이라고 하면, 우리 이렇게 계약서에 도장 찍고 60일 이내에 신고를 하게 돼 있죠. 실거래 신고를. 그럼 그 신고가 들어온 날짜만 모은 거예요. 이게 12월 달에 신고된 거의 숫자인 거죠. 그러면 계약이 몇 월 달에 돼 있는지는 모르죠. 12월 달에 신고를 했지만 계약은 10월 달에 했을 수도 있고 11월 달에 했을 수도 있고 12월 달에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걸 계약일 기준으로 모아요. 그러면 실거래 신고가 되잖아요. 그럼 이제 국토부에 올라와요. 그럼 이게 10일 단위로 이렇게 해가지고 1일부터 10일 사이에, 10월 1일부터 10일 사이에 계약이 뭐 이렇게 됐다 이러면서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그 계약일 기준으로 숫자를 수집을 해요. 그래서 항상 보면 끝에가 바닥으로 이렇게 쭉 떨어져 있죠. 왜냐하면 1월 달에 지금 수집돼봤자 몇 개 수집됐겠어요. 수집 기간이 3개월인데. 근데 왜 이렇게 하느냐? 저희가 자체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신고일 기준으로 수집하는 것보다 계약일 기준으로 수집하는 게 시장을 분석하는데 더 빨라요. 그래서 계약일 기준으로 수집해서 제공합니다. 보시면 임대 거래량은 평균을 벗어나는 선이 별로 없어요. 매매 거래는 좀 다르죠. 미친 듯이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기간도 있고. 임대 수요는 거의 고정입니다. 임대 수요가 거의 고정이기 때문에 공급이 폭증을 하면 그걸 소화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해당 지역에서 이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타지에서 사람들을 끌어들여야 돼요. 타지에서 사람들을 끌어들이려면 타지보다 가격이 싸야죠. 그래서 그 기간이 여러 달 걸리는 거예요. 해당 지역 안에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임대 거래량이 평균보다 이렇게 쭉 올라가 있으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공급이 많아요. 그리고 이걸 띄워 놓을 테니까 나중에 궁금하시면 한번 와서 보셔도 되고. 제가 계약일 기준으로 거래량을 수집을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사실은 내부적으로는 10일 단위로 계약일을 이제 보고 있어요. 그러면 9.13 대책이 정말 효과적이었다. 저는 이제 자체적으로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 적절한 시기에 뭐 죽지 않을 만큼 때렸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사실 반 죽여놨죠. 8월 달에 서울의 거래량이 거의 미쳐 있었어요.
8월 달에. 9월 10일, 그러니까 13일 전까지가 거래량이 여전히 미쳐 있었어요. 그러다가 9.13이 딱 터지고 나서 어떻게 됐는지 한번 숫자를 읽어드릴게요. 9월 1일부터 10일까지 거래된 숫자가 4,347입니다. 4,347. 9월 11일부터 20일까지 거래된 숫자가 2,152입니다. 반토막 났죠? 9월 21일부터 30일까지 거래된 숫자가 764입니다. 뭐 반토막보다 더 하죠. 그리고 10월달 들어와서 1300, 1200, 1800 요 정도 거래량이 줄어든 게 확 느껴지십니까? 9.13이 진짜 대책이었어요. 정말 시장을 반쯤 죽여놨어요. 그러면 이건 이제 두드려 맞아가지고 죽기 직전에 빈사 상태를 이제 보신 거고, 만약에 늘어난다라고 하면 해당 월에, 예를 들어서 지금 1월이면 1월 말쯤 되면 전국에서 거래가 어디가 제일 많이 되는지가 나와요. 그렇겠죠. 전국 그냥 쫙 뿌려놓고 거래량이 어디가 제일 많을까 이렇게 찾아보면 순서대로 이렇게 쭉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런 지역들 몇 개를 이렇게 놓고 거래량과 지수와 뭐 이렇게 나머지 조건들을 쭉 분석을 해보면, 아, 여기가 좀 살아나는가 보다, 여기가 죽어가는가 보다, 그게 구분이 될 겁니다. 복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앞에서 뭐 이야기 이렇게 저렇게 많이 했으니까. 거래량이 쭉 늘었어요. 여러 달 늘었죠. 지수도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가격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올라가겠죠. 거래량이 또 터졌어요. 지수가 또 올라갔어요. 당연히 가격도 올라갑니다. 다 똑같죠? 그럼 다른 지역을 한번 볼까요?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지수가 올라갔습니다. 가격은 모르겠죠. 거래량이 갑자기 쭉 빠졌습니다. 지수도 사실은 지수가 그 전에 이제 여기서부터 보면 고점을 찍고 이렇게 쭉 떨어지고 있죠. 거래량이 주춤주춤하다가 이렇게 쭉 빠지고 있고, 이쯤은 평균 거래량의 절반밖에 안 되는 거죠.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요때까지는 보합이었어요. 그러면 이 거래량이, 이 지수가 쭉 떨어지는데 여기까지는 아직 마이너스로 진입을 안 했기 때문에 가격이 그렇게 크게 안 빠졌어요. 이게 지금 현재 시점에는 더 마이너스로 내려왔기 때문에 가격도 빠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비슷한, 이 앞쪽에 이미 거래량이 뭐 많죠. 꾸준히 가격이 이렇게 올라갔는데 갑자기 거래량이 이렇게 뚝 떨어졌어요. 회복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회복 못하고 다시 또 빠지고, 평균선 밑에서 계속 놀고 있죠. 지수도 꾸준히 빠지고 있습니다. 가격이 떨어졌죠. 근데 갑자기 거래량이 폭발을 했어요. 지수도 회복을 했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이 됐어요. 가격도 회복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거를 구조를 설계할 때 가격에 선행하도록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시스템이. 좀 특별한 상황이 최근에 발생을 했어요. 그게 서울이에요. 나중에 뒤에 서울 상황을 조금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제가 뒤에 복잡한 것들은 다 빼고 가장 기본적인 것만, 지수, 거래량, 입주 물량, 미분양, 이렇게 4가지만 놓고 요 시점에 아파트를 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지수는 올라가고 있고 거래량도 많이 늘었고 공급 물량은 부족하고 미분양이 줄어들고 있어요. 사야 되는 거 맞습니까? 네. 그러면 지수가 계속 하락을 하고 있어요. 거래량도 감소를 했고 입주 물량이 많아요. 미분양이 증가하고 있어요. 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말아야 되죠. 자, 다시 요게 언제냐 하면 2015년도 서울이에요. 2015년도 서울에 이제 그럼 많이 사셨습니까? 이제는 알겠죠. 아, 요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반대로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이 계속 물건을 찾고 뭔가를 사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도. 부산이에요, 현재. 멀티 차트로 주요 도시를 한번 봐야 되겠죠. 서울 한번 보겠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들어와가지고 분위기가 어떤지 좀 궁금하네요. 일단 임대 거래량은 빼고 거래량이 완전히 죽었죠. 거래량이 완전히 죽었습니다. 완전히. 그러면서 매매 지인지수가 먼저 꺾였고, 매매가도 매매가는 거의 뭐 안 빠졌네요. 그쵸? 이것도 조금 조정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이런 분위기. 부산입니다. 부산 같은 경우는 좀 눈에 들어오는 게 미분양이죠. 예, 미분양이 조금씩 고개를 드는 모습. 미분양이 조금 물량이 많아지는 모습이네. 이 실제로 물량 자체도 굉장히 많은가 보네요. 그쵸? 그리고 거래량도 많이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점점 좀 줄어들죠. 그쵸? 서울처럼 이렇게 좀 얼어붙은 상황이고, 매매가도 실제로 서울은 약간 그래도 매매가는 조금 하락했는데 부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많이 빠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구입니다. 대구의 멀티 차트도 보면 거래량이 많이 죽어있는 모습을 실제로 볼 수가 있네요. 그쵸? 네, 아직 뭐 이때 가장 최근은 아직 데이터가 다 안 들어왔기 때문에 뭐 어떻다 이야기하기 조금 어렵지만, 어쨌든 이 상승의 각도가 좀 많이 낮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거래량도 많이 죽었고 이런 모습들. 그 다음 인천입니다. 인천도 거래량이 많이 죽어있는 모습. 매매가는 거의 상승을 멈췄고요. 그쵸? 거의 멈췄고, 올라가긴 하지만 크게 뭐. 그리고 지인지수 같은 경우도 하락을 했다가 지금 잠깐 올라간, 살짝 고개를 든 요 정도 상태. 광주입니다. 광주 같은 경우는 네, 이때 거래량이 좀 많이 있었네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매매가가 올라갔었고, 그 다음에 이제 갑자기 이렇게 거래량이 줄어든 모습. 최근 건 아직 데이터가 안 들어왔고 그래도 거래량이 좀 많이 죽어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거래량이 이렇다는 얘기는 앞으로 매매가가 조금 주춤하겠구나라는 걸 짐작을 할 수가
수가 있겠죠. 입주량도 조금 있는 것 같고요. 그쵸? 그 다음에 대전입니다. 대전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여기도 마찬가지. 분위기가 좀 다 비슷하죠. 주요 도시가 거래량이 많이 죽은 모습. 이때 좀 뭔가 매매가가 올라갔었죠. 거래량이 아주 잠깐 활발했었는데 이때 잠깐 올라가는 모습. 거래량이 다시 죽은 모습. 이런 분위기. 그 다음 울산입니다. 울산 같은 경우는 너무나 잘 알려져 있듯이 그 업종 경기하고도 좀 관련이 있고 거래량이 이때부터 안 좋았죠. 계속 죽었죠. 계속. 그 다음에 수요량보다 공급량이 훨씬 많아가지고 올라갈래야 올라갈 수가 없는 상황. 지금 더 줄었네요. 그쵸? 월평균 거래량보다 매매 거래량의 차이가 훨씬 더 벌어지고 있는 상황. 네, 이런 분위기입니다. 지금 울산은. 세종 멀티 차트입니다. 세종은 특이하죠. 이때부터 거래량이 엄청 활발했고 입주 물량도 엄청 많았는데 매매가와 매매 지인 지수가 엄청 꾸준히 상승했죠. 꾸준히. 아주 꾸준합니다. 이때부터. 네, 이때부터 아주 꾸준하게 상승해왔습니다. 꾸준하게. 최근에 이제 여기 살짝 죽어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2월달 거는 지금 6건 집계됐는데 아직 다 안 들어왔겠죠. 오늘이 2월 11일이니까 많이 안 들어왔을 거고 1월달 것도 다 안 들어왔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이제 보이는 모습이고요. 차트로만 보면 세종은 분위기가 나쁘지 않죠. 계속 뭔가 거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 다 안 들어오셨고 하니까 그냥 좀 가볍게 잡담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부동산 공부를 시작을 하고 들은 명언이 몇 개가 있어요. 그걸 알려드릴게요. 작년에 참 좋았는데. 명언이죠. 제가 부동산 쪽에 공부 시작하고 사람들 만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작년에 참 좋았는데. 아닙니까? 맞아요. 내년 되면 또 그럴 겁니다. 작년에도 그 이야기를 했어요. 20년 전에도 그 이야기를 했어요. 작년에 참 좋았는데. 왜 작년에 참 좋았는데 라는 이야기를 사람들이 많이 할까요? 신기하잖아요. 다 작년에 좋았대. 그걸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모르다가 지나고 나니까 그때 참 좋았는데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이야기 안 하는 분도 있죠. 올해가 더 좋으면 그런 이야기 안 하겠죠. 근데 작년에 참 좋았는데 하고 올해 이제 그런 이야기 안 하는 분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정책이든 뭐 경제 상황이든 뭐든지 간에 전부 다 시간이 지나면 변하게 돼 있습니다. 변하는데 내가 그 변화를 잘 따라잡았으면 올해가 더 좋아요. 근데 내가 못 따라잡았으면 작년이 참 좋았던 거죠. 지금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작년에 좋았는데 라는 이야기 하지 말고 내년에도 또 작년에 참 좋았는데 라는 이야기 하지 말고 올해가 좋을 수 있도록. 그리고 부동산 투자하면서 제가 이제 자주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지금 뭐 할까요? 뭘 살까요? 어디로 갈까요? 뭐 이런 이야기 참 많이 들어요. 또 듣는 이야기가 언제 팔까요?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요. 어디를 갈까요? 어디를 살까요? 를 답을 해주려면 사실은 그 사람 상황을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뭐 자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얼마나 이제 들고 있을 건지, 여력이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지. 그냥 무턱대고 와가지고 어디를 사면 될까요? 강남에 빌딩 사세요. 손해 안 봅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하지만 원하는 게 그게 아니겠죠. 소액으로 많이 벌 수 있는 걸. 근데 그렇게 하려면 그 사람의 어떤 성향이나 이런 것들도 다 알아야 뭐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부동산 투자하시던 분들은 대부분이 굉장히 성격이 급합니다. 그 성격이 급하다는 게 두 가지로 이제 저는 그런 증상이 나오는 것 같은데, 하나는 자 지금 1월 달이죠. 겨울이 언제쯤 끝납니까? 한 3월 달 되면 날이 좀 풀리죠. 3월 달 돼야 날이 좀 풀립니다. 근데 오늘 날이 참 따뜻하죠. 한 며칠 날이 따뜻하니까 겨울이 끝났어. 12월인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 중. 아직 겨울이에요. 혹은 어떤 지역은 이제 겨울 문턱에 들어선 지역도 있죠. 어떤 지역은 봄으로 접어들고 있는 지역도 있고, 크게 보면 보이는데 그게 눈에 가려가지고 잘 안 보여요. 한 며칠 따뜻하면 이제 봄이야 이러면서 겨울 옷을 싹 집어넣고 며칠 있다 찬바람 불면 감기 걸리는 거죠. 앞에 부동산이라는 상품의 특징을 설명하면서 그게 크고 무겁고 느리게 움직인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투자도 거기에 맞춰서 가야 돼요. 제가 부동산 사고 팔고를 많이 했다고 했죠. 그래서 사실 경매할 때는 그걸로 재미를 좀 봤어요. 재미를 봤는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 이렇게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부동산을 많이 빨리 사고 파는 게 정답은 아니에요. 그 중에 몇 개는 내가 지금 그냥 계속 들고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걸 짧게 이제, 물론 뭐 그때는 돈이 없었으니까 어쩔 수 없었지만, 부동산은 부동산이라는 상품 성격에 맞게 느리게 움직이는 게 여러분에게 도움이 됩니다. 뒤집어서 이렇게 이야기해 볼게요. 내가 패션 관련된 일을 해요. 유행에 굉장히 민감해야 돼요. 근데 느려요. 한 10년째 같은 옷을 입고 다녀요. 그럼 뭐죠? 그 업종에서 도태되는 거예요. 다루는 상품에 따라서 그 상품을 다루는 사람이 그 성격을 어느 정도는 따라가게 돼 있어요. 따라가야 살아남습니다.